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엄청난 한파와 폭설이 몰아쳤습니다. 수도인 베이징의 영하권 기온이 300시간 넘게 유지되면서 72년 만에 최장기간 추위를 기록했는가 하면 계속되는 한파로 일선 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특히 산둥반도의 북쪽 지역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고 옌타이와 웬딩의 눈높이는 52cm와 55cm까지 쌓였습니다. 이것은 중국 해안에서 기록된 가장 큰 눈폭풍이었습니다. 헤이룽 장성에도 폭설이 내려 제설차가 거리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도로가 막힐 정도입니다. 만리장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내이멍구 어얼뚜어스에 위치한 고속도로의 모습입니다. 위험물 수송 차량 100여 대가 빙판길에 발이 묶였습니다. 한 대라도 미끄러지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조대는 탑승자들을 신속히 구조 차량으로 이동시켰습니다. 한파의 강풍이 불어닥친 신장 우르무치에서는 텐트를 치고 노숙을 시도하던 한 남성이 순찰 중이던 경찰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겨울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북극 한파가 남하하면서 중국 보아이만 바다가 얼고 산둥지방에는 74cm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중국 최북단 항구인 보아이만의 판진항의 모습입니다. 해수면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영하 20도 안팎의 한파에 바닷물마저 얼어버린 겁니다. 해빙 이면적은 6,955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야오둥만 해역의 22% 이상을 덮고 있습니다. 눈밭으로 뛰어드는 이 남성, 머리 꼭대기까지 파묻혀버립니다. 야외 주차장에서 내 차를 꺼내는 일은 차라리 발굴 작업에 가깝습니다. 교통지옥이 펼쳐지자 배달원들은 아예 물품 상자를 썰매처럼 끌고 다닙니다. 산둥반도의 끝자락 웨이하이에는 최대 74cm 폭설이 내렸습니다. 지난주까지 20도를 웃돌던 상하이에도 50년 만에 한파가 닥쳤습니다. 가장 추운 곳은 영하 8.4도까지 내려가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동북아시아를 뒤덮은 북극 한파.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 설명합니다. 북극이 따뜻해지니까 이 따뜻해지는 현상 때문에 북극에 머물러야 할 공기들이 남쪽으로 처지면서 이렇게 이상기온이 왔다는 것인데요. 중국에선 동짓날인 오늘부터 81일 동안 겨울추위가 시작된다고들 말하는데 이미 폭설과 한파가 한바탕 휘몰아쳤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중국 북부에 눈이 어느 정도 왔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열리지 않는 문을 힘겹게 겨우겨우 열고 나가면 문 밖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면 북극에 온 것처럼 온통 눈입니다.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름처럼 더운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중국 최남단 하이난 산야의 해변,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른 곳도 있어서 같은 나라인데 기온 차이가 70도가 넘을 정도였습니다. 중국 북단에는 북극 한파가, 최남단에는 일광욕과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을 정도로 이상기온이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위로 중국은 전력 인프라가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전역에 올해 첫 저온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텐진과 허베이성, 산시성, 산둥성, 허난성 등 북방 5개 성 직할시의 73개의 시 현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것입니다. 당국은 전력 긴급 복구에 나서 몇몇 지역은 전력 공급을 재개했지만 119개 송전망은 아직 수리 중입니다. 휴양시와 핑딩산시에서는 대부분의 정부 건물과 국영기업의 난방을 중단했습니다. 병원, 학교 및 주거용 건물 등 필수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난방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허난성은 여러 차례 시스템 장애를 겪었습니다. 자오주오시에서는 지난 22일 발전소 고장으로 난방이 일부 중단됐는데 한겨울에 발전소 고장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은 겁니다. 중국의 부실발전소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 전력발전소의 노후화는 이미 지난 가을부터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지난 9월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이미 석탄 부족으로 민간의 전기까지 끊어지는 전력난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동북 삼성 랴오닝성 선양에서는 정전으로 도로 신호등까지 꺼졌고 랴오닝성의 한 공장에서는 정전에 따른 환풍기 가동 중단으로 노동자 23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동북 삼성 각지에서는 정전으로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는 호소와 상점들이 촛불을 켜고 영업 중이며 양초 주문이 급증했다는 게시물도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현지 교민에 따르면 선양 당국은 공장들의 30일까지 평소 전력 사용량의 15%만 쓸 수 있도록 지시한 상태로 업체들은 디젤 발전기를 구하거나 석탄 수입선 다변화를 꾀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때 이미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철 난방 때 전력 발전이 제대로 되겠는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전력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건설한 남미의 발전소들에서 부실 공사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최근 남미 여러 나라에서는 수력발전소 등 주요 인프라 사업에서 부실 공사가 발견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문제는 대부분 중국 업체가 건설한 곳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계 에너지회사 중국수전이 건설한 산악도로와 수력발전소가 부실 공사와 비위 의혹의 핵심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볼리비아 중부 코차밤바 산타크루스 고속도로 일부 복선 구간입니다. 산악지대에 건설된 이 도로는 터널 4개와 교량 9개 등을 포함한 29.14km 거리 규모인데요. 약 5,500억 원 상당의 돈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임시개통 3주 만에 일부 지점 도로경 사면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도로면이 심하게 갈라져 차량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볼리비아 언론들은 일제히 이 사업이 중국 수전에서 맡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늦게 볼리비아 국회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서보니 계약문서 검토 결과 각종 비위 의혹이 발견됐습니다. 공식 환율보다 높은 환율로 공사비가 과다 책정돼 최소 16억 원 상당을 업체가 더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고, 산악도로 자체의 배수구 부족, 도랑 확보 미비, 자재 과적 등 작업이 끔찍한 상태로 이뤄졌다는 보고서가 나온 바 있습니다. 볼리비아 의회는 공공사업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관계자와 중국 수전 측 공사 책임자 등을 배임과 수뢰,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수전은 앞서 다른 남미 국가인 에콰도르의 최대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도 부실 공사와 뇌물 스캔들 중심에 섰던 기업입니다. 에콰도르 건국 이후 최대 건설 프로젝트로 불렀던 코카코도 수력발전소 사업에 중국 수전은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현지로 불러들여 2010년부터 2016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완공 후 발전 기실 및 주변 설비에 크고 작은 하자 7,648건이 발견되면서 붕괴 위험까지 제기됐고, 정부 주요 강요와 공무원들이 중국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런 실력으로 중국 내 발전소를 제대로 건설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전례 없는 최강한 파가 몰아쳤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전력 인프라가 얼마나 노후화되어 있는지 이번 한파가 중국 위단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말았는데요. 결국 중국은 석탄 난방을 다시 꺼내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문제입니다. 최근 한국은 전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꺼내 쓰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은 대기순환이 불안정하고 강수량이 낮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데, 특히 이번 겨울은 중국의 경제활동 회복 등으로 전년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주범은 바로 중국 동부의 안가에 집중되어 있는 중국 석탄화력 발전소 때문입니다. 2060년 탄소 배출제로 달성을 선언한 중국은 올여름 상반기 52기가와트 용량의 석탄 발전을 새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았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0년 9월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에 배출량 제로를 실현한다는 이른바 쌍탄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발전이 거점인 스촨성의 전력 생산이 줄어들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화력발전소 카드를 만지작거렸고 결국 석탄 발전을 다시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겨울철 추위에 석탄 부족으로 전력 및 난방 공급이 제대로 하지 않는 날이 늘어날 경우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해이룽 장성에서는 지난 2월 발전 설비 고장을 이유로 영하 30도 추위에 주택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자 주민 100여 명이 지방정부로 몰려가 항의하는 일이 발생해 민심 동요가 남의 일이 아니란 것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석탄 발전을 돌리면 돌릴수록 한반도 공기이질이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